적어도 이성균 씨는 정상 참작은 되되 자기 스스로 생과 사에 대한 결정을 해버리는 건 요거는 좀 아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죽음. 오케이, 가시죠. 이번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배우 이성균 씨가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성균 씨가 그렇게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처럼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 소위 말하는 곧 돌아가실 분들은 어떠한 특징이나 징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징이나 징조, 그거를 감지하시는 분은 한 10%에서 20% 정도 되지 않으실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감 육감 발달형 100% 포텐 터트려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도 영혼, 기운, 혼이 맑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운 감지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지가 잘 되시는 분들은 징조를 느끼시죠. 예를 들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4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꿈에 저승사자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징조들 느끼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이 오시기 전에 교통사고 나면 내가 찢겨져서 죽을 것 같은데 봉고차만 타면 사람이 이렇게 팍 반쪽이 나는 이상한 망상 같은 거, 환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상하다, 평상시 없던 느낌, 감정, 생각 뭐 그런 걸 징조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꿈으로 봤나 선몽? 선녀님이 이제 그러면은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 음.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사람 있습니다. 사업가가 한참 대성하실 타이밍인데 미래의 내용은 오래 못 사시겠네, 노중객사운이네, 조심하세요. 근데 5년 안에 외국 가셔서 활동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저도 깜짝 놀라죠. 자, 그런 것은 예정된 죽음. 자살을 하면은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진짜로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나요? 그리고 지옥이 진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갑니다. 정상 참작은 되시겠죠. 살았던 내용, 그 행적을 돌아보며 영라대왕님 밑에 10대 왕, 그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행적을 쫓아서 그럴만 했네, 그치만 그건 아니지, 아프긴 아팠네, 그치만 그건 아니지, 그래도 즐겁고 행복에 살려가고 노력은 했네, 정상 참작은 되되 자기 스스로 생과 사에 대한 결정을 해버리는 건 요거는 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승처럼 뭔가 재판처럼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인간 세상이 게임에 반영이 되듯이 우리 인간 세상은 천국과 지옥에서 형체 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지옥을 가는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기준은 있죠. 근데 착하게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지옥이다, 이런 이분법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게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곱하기, 여기서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만약에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하면 돌아가신 분의 한 사주를 놓고 판단을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냥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각자 인생마다 내용이 틀리고 스토리가 틀린데 기준은 다 다르죠. 적어도 이성균 씨는 그래도 좀 정상 참작은 되지 않으실까, 벌을 받더라도. 드라마나 실제 연인들 보면은 우리 꼭 다음 생에도 꼭 부부로 만나 그거는 너네 희망이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진짜로 다음 생이라는 게 있는지, 있다면 진짜로 둘이 딱 맞게 그 다음 생에 또 연인으로 만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다음 생에도 부부로 만나자라는 얘기는 현재 시점에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서로한테 감사한다는 뜻이잖아요. 참 아름답다, 허나 누구한테는 욕일지도 모른다, 그건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고, 커플끼리 딱 하나로 던져놓고 지금 사이 좋으니까 너네는 다음 생에도 만나겠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 깊이는 일로 들어와서 너희들은 서로에게 각자의 숙제를 다 했구나, 죽도록 사랑해주고 죽도록 연민해주고 고통도 감당해주고 예쁜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출세 성장시키고 숙제를 다 해버렸네, 다음 생에는 안 만나도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와이프 이러면 더 만나겠네요, 다음 생에. 맞아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 또 안 만나려면 사랑을 열렬히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사후세계에서는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을 내려놓은 영혼은 다시 안 합쳐져도 그 안에 조화가 다 있거든요.
전생에 지은 업보를 이승에 갚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업보를 내가 몇 프로 갚은 건지 아니면 다 갚은 건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3년, 5년 차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고 보고요. 10년, 13년, 15년 차에 결혼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부모가 자식을 키우든 어떤 지혜가 생기는 타이밍이 있어요. 열심히 했어. 싫어, 좋아, 싫어, 좋아 잘 버텨오다가 어느 순간 아, 이게 나의 길이다. 여기에서 꿈을 장대하게 키우자. 또는 했는데 이만큼이면 내 노력이 이 사람이나 이 직업이랑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타이밍이 시작이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아픈 남편이 있어. 와이프가 엄청 보살폈어. 그러다가 옛날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하셨지. 아유, 이게 내 전생의 업본가 보다. 이 양반 무시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야지. 이러면 업을 갚는 것임과 동시에 어느 타이밍 이상부터는 업을 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업보라는 게 현실로 따지면 빚인 것 같아요. 빚, 카드빚, 막 은행빚. 그래서 사람은 솔직히 빨리빨리 빚 갚고 0부터 시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러면은 그 업보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갚을 수 있는지. 빨리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사주마다 그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지. 아, 이게 내 업보였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 고생을 계속 할 거나?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좀 업그레이드 방법 없어? 이게 이제 업청산의 1단계, 2단계로 가시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업보는 무겁죠. 뭔가 대가를 치르는 중이고 갚아야 되는 중이고, 허나 분명 그에 반하는 그 크기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업보 하면은 무겁게만 생각하지만 분명 누릴 걸 주시고 그 안의 내용은 고생 좀 해야지. 사람이 즐거울 땐 크지를 않아. 아프면서 크는 거야. 아프면서 견고해지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녀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도 물론 노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살던 세포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뭐가 다른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저승보다는 이승이라고, 개똥발태 굴러도 좋은 게 이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오늘 행복하게 잘 사시면 미래는 보장되니까 죽음은 죽음이 닥쳤을 때 생각하셔도 됩니다.